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화소 AI 보석 기보집 5장의 기보로 보석 판 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보에서는 쉬운 정석 선택으로 판을 잘 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배울 점이 참 많은 한판 같아요. 인공지능이 두는 수법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좌 잘 감상해 보시고 총보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따라 놓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점과 소목으로 많이 두고 계시죠? 이렇게 화점 소목 그리고 백으로도 화점 소목으로 이렇게 판을 짜는 보석을 화소 보석으로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네, 그래서 화소 보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5번째 수부터 3-3을 들어가거나 또는 좌상 쪽을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 5장의 기보에서는 좌상 쪽을 걸쳐서 쉬운 정석으로 진행을 하는 기보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목 정석에서 참 많은 선택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정석 선택으로 이렇게 입구자 붙임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입구자 붙임은 예전에 화점에서는 많이 두어졌지만 소목에서는 집 모양이 크지 않다고 해서 잘 두지 않았던 형태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 자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두기 쉬운 정석입니다. 실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0집 이상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흙도 보통은 2립 3전 쪽으로 벌려서 지켜두게 됩니다. 물론 흙이 바로 벌리지 않고 이제 화점 쪽을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갈라서 들어가고요. 변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로들 바둑에서도 보면 변으로 이렇게 벌려서 지키는 것으로 일단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벌림에서도 보시게 되면 일단 흙이 안정을 하면서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3선으로 가지 않고 4선으로 높게 벌리는 이유는 추후에 이 흙의 변의 모양을 걸쳐서 키웠을 때 좀 고조장단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3선 쪽에 낮게 이렇게 돌이 눌려있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걸쳤을 때. 물론 백이 이렇게 다가갔을 때 뒷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하지만 변의 벌림은 3-3으로 맞대응합니다. 3-3을 들어갔을 때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의 결과가 조금 괜찮아요. 지금 7집 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덤 설정을 6호 반으로 바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승률에서 한 집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6호 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흙이 괜찮죠? 승률상으로 50% 정도를 넘긴 상황이에요. 변의 가치보다는 귀에 3-3에 침입하는 가치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변의 벌림, 다가오는 자리가 두렵지 않다. 뒷문이 열려 있지만 백도 추후에 들어갈 때도 이런 모양을 그냥 나를자로 달리지 않습니다. 백이 두었을 때 기준으로요. 이렇게 나를자로 두지 않고 둔다면은 깊숙하게 들어와서 흙도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으면 또 밀어 올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2선의 입구자만 두더라도 2선에 건너가는 자리 맛보기로 이렇게 쉽게 타개를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뒷문이 열려있는 자리를 공략할 때도 과거에는 그냥 평범하게 나를자 좀 이렇게 두어서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를자 정도로 들어가도 충분히 상대 집을 견제할 수 있어서 좀 좋다라는 이론이었는데 인공지능은 돌의 효율을 보죠. 최대한 많이 깨는 진행으로 전개를 합니다. 정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자, 이렇게 변을 벌리는 것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 자리고요. 잠깐 이 자리도 지금 추천수에 떠올랐는데 약간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어요. 당연히 이어서 지금은 받는 것이 정수인데 약간 늦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이 선으로 변 쪽으로 지켜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그냥 이어서 보통 이렇게 받아주고, 이 교환은 흙의 권리이고, 이제 언젠가는 끝내기 단계에서도 흙이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서 젖혀 이어서 이렇게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당연히 지금 발이 느리기 때문에 백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흙으로서 이 모양을 정리할 때 일단은 변을 벌려놓고 나중에 이곳을 들여다보고 잊고 이렇게 두는 모양을 정리하는 수도 정석 후에 알아두셔야 할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벌림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일단락되는 정말 간단한 정석 수순이에요. 백은 실리 그리고 동시에 안정이 되었죠. 또 흙도 변으로 벌리면서 적당히 안정하면서 발전을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백도 소목으로 걸쳐 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 추천수 전부 비슷합니다.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쉽게 두신다면 그냥 사실 똑같이 이렇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입구자, 두텁게 입구자, 흙으로는 좀 선착의 효를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키우면서 두기 좋은, 두텁게 좀 두기 좋은 입구자도 괜찮고요. 여러 선택이 있는데 기보상에서는 인공지능은 블루스팟 자리로 나를자 협공을 택했습니다. 이때 백으로 둘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한데요. 좀 변화가 어렵습니다. 백으로 이제 머리를 내미는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한 칸이에요. 한 칸이 가장 무난하고 좀 두기에는 가장 쉽습니다. 둔다면은 한 칸이 떠오르는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흙도 나를자로 행마를 하면서 백이 만약에 중앙 쪽을 밀어준다면 이렇게 늘어서 4선을 밀게 되면 집을 내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교환이 되겠습니다. 약간 흙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들보다 앞서가면서 집을 차지할 수 있는 행마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자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백도 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공을 가서 두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4선 쪽 가까이 가서 협공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는 이유는 흙돌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렇게 건너가겠다라는 의도예요. 좀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인데 지금도 둘 수 있고요. 승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5대5로 호각이고요. 또 쉽게 둔다면 100으로 바로 이렇게 둘 수 있고 이 자리를 늘어서 두었을 때는 이어서 한 점을 내주고 두게 되는데 이때 흙의 모양에서 좀 약점을 만들어서 끼워야 돼요. 만약에 늘어둔다면 이렇게 가만히 이어서 그 오목에서 지금 보시면 오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흙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둔다면은 끼워서 이렇게 이어두는 것이 추후에 이렇게 치맞는 자리도 선수고요. 백이 조금 두터워요. 끼워서 단수 치면 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부분적으로 흙도 둔다면은 후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또 받아주면 또 후수가 되고 백이 변에 벌리기만 하더라도 실속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정리하기보다는 약간 보류를 해두었다가 두는 것이 좋아요. 느는 수가 물론 두터운 수죠. 부분적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막 끊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끊는 수는 안 되죠. 늘어서 두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를 잡아서 일단은 한번 대세점 큰 자리 걸쳐 놓고 큰 자리를 두다가 이게 찌르는 거는 약간 생략해 두다가 잠시 뒤에 뜸을 들였다가 잠시 뒤에 거의 바로 둘 수 있는 수입니다. 이런 자리가 더 큰데 이렇게 찌르는 것을 너무 서둘러서 두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 요 정도로 부분적으로는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가까이 가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손을 빼고 뭐 걸치거나 3-3을 침입하거나 아니면 이게 성점 정도의 약간은 느슨해 보이지만 이렇게
협공을 하고 다음 수가 이제 두었을 때 이렇게 걸치는 자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흙도 보통은 다가가게 되는데 이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재협공을 가서 또 일어나는 변화도 많이 나옵니다. 좀 쉽게 보여드리면 흙도 한번 머리를 내밀고 받을 때 또 귀에서 붙여놓고 좀 활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입구자로, 이런 진행도 요즘 많이 나와요.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또 많이 나오는 정석의 형태입니다. 물론 정석 후가 어렵습니다. 이쪽 귀에서도 뒷맛이 남아있죠. 뒷문이 열려있지만 뭐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추후에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라든지 날일자로 두어서 건너가는 수라든지 이런 뒷맛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먼저 우변 쪽의 모양은 여기서 보류하고 잠시 보류하고 하변 쪽을 이제 들어가면서 또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 나올 것 같은데 붙여서 나오는 것은 우변 쪽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악수행마고요. 둔다면은 입구자 두어서 나오고, 지금은 돌을 가볍게 버리는 이렇게 눈목자 정도를 추천하고 있네요. 이렇게 덮어 씌우면 그때는 날일자로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우변 쪽에 뒷맛이 나빠서 이 날일자를 두는 순간 승률상으로는 한 4.5% 가량 떨어집니다. 흙이 두터운가 봐요. 이런 데가 아무래도 통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제 정석의 수순을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석 이후에 일어나는 수순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포석 판짜기 강좌 진행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날일자 협공에서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한 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손을 빼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는 변화가 가장 어렵거든요. 끊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정석은 제가 한번 포스팅을 이 정석에 대한 부분적으로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이 날일자 협공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세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날일자 씌우면 나와서 끊겠다라는 의도로 보통 두고요. 좀 네가 더 많이 하나? 아니 내가 더 많이 할까? 약간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프로들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프로들이 두는 수예요. 사실 이 수. 저도 좀 자신이 없어서 잘 안 두는 수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먼저 일감으로 떠오르는 한 칸의 자리의 변화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수 또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고 지금도 바로 두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수가 좀 더 어려운데 이 수도 요즘 많이 나오는 수이고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제 손 빼서 진행을 하는데 그 좌상귀 정석 선택과 이 3-3 침입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한 칸의 돌이 이렇게 배석이 되어 있을 때 3-3을 침입을 하게 되면 일단 흙이 이쪽을 막을 수가 없죠. 왜냐면 발전성이 좀 흙으로서는 백의 한 칸 때문에 견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우측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백이 밀고 3-3 정석에서 한번 늘고 보통 날일자로 일단락이 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한 칸의 돌을 이용해서 한번 밀어놓고 젖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백이 그냥 늘어준다면 사실 가장 무난하고요. 우리 그 중급자 애호가 분들께는 제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냥 늘어서 약점 단단하게 지켜놓고 또 아래편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천천히 두더라도 뭐 승률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원래 보통 프로들 기준에서는 인공지능 기준에서도 일단은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하고요. 특히 우하 쪽에 날일자 협공에서 정석 선택을 백으로 보류한 채 손을 빼서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는 당연히 응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붙이는 수가 정수이고요.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서 이 101점이 잡히지는 않아요. 이 한 점을 바로 준동해서 움직이는데 네, 보시면 느는 방향 비슷합니다. 블루스팟짜리 뭐 어느 곳을 늘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실 텐데요. 보시면 어느 쪽을 늘더라도 승률상으로는 비슷해요. 지금 배석에 따라 이쪽 느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늘고 흑도 약점을 이어서 지키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냐면 귀를 막았다가는 이런 곳을 막 바로 끊어서 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백이 이제 변 쪽으로 붙여서 행마하는 자세가 제격이에요. 젖히면 이때 찌르고 막으면 단수 쳐서 딱 걸렸죠. 봉쇄가 안 됩니다. 한번 따내고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곤란하죠. 그래서 변으로 붙이는 수가 이제 백으로서는 지금 보시면 아주 멋진 행마가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중앙으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 변으로 자세가 잘 나왔죠. 그래서 흑도 그냥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보상에서 늘고 또 귀를 막아서 타협이 됐는데 이때 만약 세력을 좋아하신다면 위를 막아서 두세요. 이렇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우상기 3-3이 좌상기 쪽 정석 선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끊었을 때 이 한 칸의 한 점이 이 싸움에서 늘고 두었을 때 좀 흙 모양을 제한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흙 전체 새를 약간 누르면서 타개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끊어가는 싸움이 있어서 백이 좀 배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정석을 두는 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좌상기 정석 선택이 쉽지만 그러니까 추후에 그 흙의 모양을 3-3 침입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서 싸움을 걸었을 때 백으로 좀 괜찮고요. 아까 제가 세력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막아서 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물론 좀 실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귀 쪽 막아서 두는 이제 진행으로 기보상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네, 막아서 네, 이렇게 두어서 이어서 두는 것도 배석에 따라서 가능한 선택이에요. 네, 이렇게 끊으면 물론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도 단수를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돌을 약간 버리면서 둘 수 있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은 네, 이렇게 또 벌을 버리는 작전. 여기서도 이렇게 젖혀서 돌을 버리는 멋진 사석 작전이 또 흑으로서는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돌을 버리면서 둘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단수 쳐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 때 젖혀서 끊겨서 넉점을 내주고 이렇게 돌을 버리면서 새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흑도 나쁘지 않죠. 흙이 오히려 두터워서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승률상으로는 물론 거의 근소하지만 흙이 52% 정도이지만 체감상으로는 흙이 굉장히 더 두터워 보이고요. 백도 여기서 미는 방향도 이렇게 밀어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젖히면 한 칸으로 이렇게 흙은 새를 가져가고 백은 흑석점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둘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끊었을 때 지금은 보통은 이제 늘어서 싸우게 되는데 백이 늘어서 싸우면 흑새를 견제하면서 타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흑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돌을 버리는 진행을 두었을 때 흑이 좀 괜찮습니다. 승률상으로 보았을 때도 블루스팟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을 잡는 것이 오히려 백으로는 좋지 않고요. 백으로서는 미는 수가 악수죠. 중앙 쪽으로 한 칸이나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최대한 흑새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 진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5대5로 호각입니다.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정석 후에 좌상기 정석과 이 3-3의 연관성, 3-3 정석 후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통렬하다 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보상의 수순으로 따라가 보면 귀를 막았어요. 막고 여기서 재밌습니다. 밀었는데 당연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밀고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백의 실속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백이 62% 정도로 앞서가게 되고요. 혹시 막더라도 젖히고 이렇게 밀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밀어서 진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흑이 후수가 되기 때문에 발이 느려요. 백이 좀 7대 3까지 좀 유리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변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런 곳을 밀어왔을 때 사실 잘 모르면 그냥 손 따라서 늘어서 이렇게 그냥 받아줄 것 같은데 지금은 받아주지 마시고요. 인공지능은 여기서 일단 보류하고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네, 지금 보시면 좌변을 키우는 걸침을 지금 보시면 선택했습니다. 하변으로 걸칠 것 같은데, 네, 기보상에는 좌변을 걸쳤네요. 네, 비슷하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작년에 만들어 두었던 기보인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또 하변의 모양을 걸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하네요. 걸치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하변 모양도 좋아지거든요. 여기서도 호구를 택하네요. 참 여기서도 백으로 어려워요. 어떤 땐 그냥 늘어서 두는 경우도 있고 단수 쳐서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변벌림이 흑돌이 와 있어서 백 모양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석 선택으로 둘 경우에는 흑이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배석이 백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호구를 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네. 호구 치고 호구 칠 때 또 손 빼고. 네. 자, 일단 기보 수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걸치니까 받아주고, 여기서 그 좌변에 보통 변의 벌림돌이 놓여 있을 때는 이 붙이는 정석을 잘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단수치고 흑 모양을 눌렀을 때 자세가 백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자세가 좀 흑으로 좀 아프다고 보고요. 원래는 흑돌이 변의 벌림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미는 곳에 꼬부려진 이 자리에 돌이 와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흑으로 눌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 좌상 정석 선택 이후에 걸치고 흑으로서 이 붙이는 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둔다면 차라리 나를자 또는 한 칸으로 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석 선택이 있어서 이 붙이는 수는 눌리는 형태다라는 거,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보 수순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도 변에서도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잠시 뒤에 나오는데, 일단 한번 어깨를 짚어서 약간 좌변 쪽에 대한 보강도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영향이 있습니다. 어깨 짚어서 밀면 한 칸을 뛰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이때 백으로도 나를자를 두어서 최대한 좀 실리를 챙겼습니다. 약간 두터워졌죠? 좌변 쪽에 영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변 쪽을 한 칸으로 다가갔어요. 허술해 보이지만 백으로서는 쉽게 중앙으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양쪽에서 자세를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백은 여전히 미생이고요. 네, 기보상에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인공지능 좀 감각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모양 뚫려주고도 또 모양을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백으로 붙이고 늘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약점을 단단하게 이어서 좀 흑도 지켜두었습니다. 백도 선수 자리 한번 젖혀서 단수 치는 것까지 기분 좋게 교환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지켜서 안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런 한 칸은 두터운 수이지만 두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변을 또 적당히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눌리는 자세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는 한 3%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변을 의식해서 조금 좁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니까 이제 좌변 쪽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사실 집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지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지분 챙길 수 있을지 모르나 발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한 칸을 이렇게 벌려서 모양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 칸이 부분적으로 정수이고요. 한 칸을 띄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흙의 모양이 한번 지켰기 때문에 단단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뛰어들어 갑니다. 이 수가 정말 인상적인 한 수였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벽이 있어서 막아서 두고 싶은데 그럼 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일까요? 이때 멋진 수순이 있습니다. 벽으로 이렇게 지금 흙의 모양에서 돌을 한 점을 버리면서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이 선의 입구자로 AB 맛보기로 흙이 이곳을 받으면 이렇게 호구를 치면 건너가게 되고요. 늘면 바로 건너가서 만족입니다. 그래서 흙도 만약에 전체를 공격을 한다면 막는 수가 떠오르는데 지금도 이 선 입구자로 두세요. 건너가는 수가 가능하죠. 막는다면 호구를 쳐서 막을 때 이렇게 또 이 선의 입구자 정도로 한번 밀어놓고 자세를 잡네요. 여기서 이제 자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먹여쳐서 뒤에 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밀어서 두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수순 중에 이렇게 늘었을 때는 이 선에 입구자를 두는데 약간 혼동이 왔어요. 이렇게 수순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흙이 만약에 입구자를 온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오긴 했습니다만 백도 이렇게 미는 곳이 선수예요. 받지 않았을 때 호구를 쳐서 받으면 중앙으로 돌파가 됩니다. 흙이 안 되죠. 그래서 흙도 중앙의 약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선의 입구자로 안정을 하게 되면 완생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입을 하는 수가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인데 만약에 허술하게 나를자로 덮어 씌우면 바로 이렇게 침입을 해 들어가서 어느 곳을 막더라도 이 선의 입구자로 건너가는 수. 네, 아주 멋진 수법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건너가면 실리를 많이 챙기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선수로 백이 많은 실리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흙도 사실은 뭔가 뒷문을 막는다면 이런 수가 떠오르는데 늘었을 때 더 이상 공격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두더라도 또 역습으로 오히려 백이 타개를 하면서 그걸 공격하는 자세를 또 갖추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흙도 둔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 이 모양을 또 어떻게 두는지 봤더니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타개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면 또 건너가는 자세가 또 바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네, 이곳을 받으면 여기서도 좀 어려워서 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단수 치면 제가 이거 공부를 하고도 이렇게 둘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일단은 인공지능 수순을 따라가 보면은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붙였을 때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호구 자세가 좋아서 흙도 자세가 좋아서 백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돌이 호구로 되어 있을 때는 못 건너갑니다. 끊겨서 잡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둔다면 젖히고 이렇게 또 침입을 해서 공격을 또 오니까 또 이렇게 늘어서 또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런 발상 참 어렵고요. 사실 흙이 붙이면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단 손 빼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네, 둔다면은 이곳 젖히면 늘어서 받지 않고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있는 형태네요. 이렇게 만약에 두면 또 변으로 나를자로 달려서 막으면 젖히는 수까지 가능하고요.
저도 어려워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런 수 자체가 굉장히 두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씌워온다면, 이렇게 둔다면은 이 진행은 쉬울 것 같습니다. 붙였을 때 진행은 좀 어렵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타개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늘고 받을 때 이 진행도 쉽게 가능하네요. 자,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흙이 지금 최선을 따라가 보면 들여다보고 젖혀서 두어야 되는데, 젖혔을 때 받지 않는 것이 포인트네요. 이렇게 되면 백도 이제 이렇게 그냥 건너갔을 때와 이렇게 한 점 끊어져 있을 때는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막상 별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도 받지 않고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또 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좋은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받아주면은 잘 안 되나 봐요. 여기서도 이렇게 비틀어서 두는데, 또 여기도 뚫려주고,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받지 않고 늘어서, 네, 어렵네요. 많은 분들께서 타개가 가장 어렵다, 좀 타개 영상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저도 부분적으로 타개하는 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프로 기사인 저한테도 타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처음부터 이 좌변에 칸칸을 벌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지킨 곳을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전이라면 이렇게 들어갈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서 또 현란하게 타개를 하는데요. 흙도 이제 한번 젖혀놓는 수의 의미는 받아 주었을 때 이제 백을 그냥 건너가게는 못하겠다, 이제 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하지만 백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한번 흙도 이렇게 젖혀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보상에서의 실전이에요. 이렇게 잡아달라라는 주문이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백을 아주 단순하게 건너가게 해 주었을 때보다는 끊어져 있고 이 단수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 흙으로서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수순을 틀어서 악수지만 부분적으로는 끝내기에서 느는 곳이 정수입니다. 늘고 이제 젖혀 이어서 진행이 되는 자리예요. 끝내기에서는 한번 들여다봐 놓고 이렇게 보통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를 먼저 악수지만 한번 젖혀놓고 이렇게 덮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좌변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타개를 하는 인공지능의 그 현란한 타개를 감상하실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특히 지켰을 때 또 한 번 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람으로서는 참 두기 어려운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보에 이어지는 수순이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수순 더 기보 총보를 통해서, 총보 영상을 통해서 덧붙여서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총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소화소 포석 기보집 제5장의 기보의 수순입니다. 네, 바둑판에 따라 놓아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최종 수순까지 해서 전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이바둑에서는 그 좌상귀에서 쉬운 정석으로 시작된 후에 좌변 쪽에서의 그 침입 이후에 일어나는 타계, 이 변화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좌변 변화 후에 우상기 쪽 정석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그냥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된다면 좀 평범하고 쉬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을 한번 젖히고 끊었다라는 것은 잡아달라는 주문인데, 이런 형태 또 우리 애호가분들 많이 두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으로서 그냥 늘었을 때보다는 집으로 좀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버리겠다는 의도로 끄는 거고요. 백도 끊어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두지만 사람은 이 진행을 흑으로 흙집이 부서지기 때문에 두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냥 늘어서 둘 것 같은데요. 승률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한 5%가량 떨어지는데,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둘 것 같은 자리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활발하게 좀 바꿔치기를 감수하면서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원래 이 형태에서 아마 이렇게 두시는 모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수 쳐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우변의 흑돌이 약간 미생이어서 좀 백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순은 여기까지였는데,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한 수 한 수 전부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프로 기사인 저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맥락을 보시면서 한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